만약에 시차가 생기면 얘는 그냥 한쪽 밀리겠지. 밀리다가 밀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엄청난 엔지니어 기술이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를 두고서 막 논쟁이 나오거든요. 아. 논쟁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오펜하이머의 역할이죠. 오펜하이머가 이거를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중간에. 된다 안 된다. 다시 공장을 짓고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플루토늄을 더 것인지. 농축할 것인지 음. 아니면 이 구형 방식을 네파형이라고 그러는 네파형 방식을 추진해 볼 것인지. 그럼 그게 실험을 한 거는 그 네파형 방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실험에서 했던 방식은 네파형 방식이었고 결국 새벽에 이것이 폭발이 성공하죠. I have been asked whether, in the years to come, it will be possible to kill 40 million American people in the 20 largest American towns by the use of atomic bombs in a single night. I am afraid tha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yes. 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엄청난 리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를 관람했어요. 예. We've got one hope. A secret laboratory. In the middle of nowhere, our nation's best scientists focused on one goal. End this war. 다들 보셨죠? 네. 네.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네.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나중에 본 케이스인데요. 책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을 아주 깨알같이 거기에 맞아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들을 책이랑 비교를 해서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해서 상징으로 가득 찬 영화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존에 우리가 놀란 감독의 영화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맞아요. 새로운 느낌의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건 진짜 물리학자에게 헌정하는 영화예요.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오시죠.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어떤 정의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모든 물리학자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릴 영화예요. 근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원자폭탄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아마 나오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론과 이런 많은 난관들을 뚫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고급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이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 말을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간에 집에 가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물리학자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4차원, 뭐 이상한 또라이 뭐 이런 게 우리 이미지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나마 다정하다고 알고 그래도 있지 않아요? 대단히 다정하고 인간적인 과학자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대중화된 버전. 있고 대개는 교수들인데 그렇구나. 말 다 한 거죠. 그 말 안 대단한 듣는 이런 리더십이네.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막 닥달을 해서 그 막 밤새 가면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보안을 지켜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로스알라모스라는 사막 한가운데 기지를 만들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철조망을 두르고 그 안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물론 이제 가족들 같이 가게 해주긴 했지만 가족은 또 이게 웬 고생이야. 가족마저 격리된 상태죠. 그럼요. 근데 이들을 잘 조율해서 셋만 모여도 싸우는 게 교수들이고 물리학자들인데 이 수백 명을 모아서 그 이들이 서로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오펜하이머가 엄청난 리더십이죠. 해서 시간 내에 폭탄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요? 실제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오펜하이머 역할은 물리학자로서 그걸 해냈다기보다는 뭐 과학 행정가로서 해낸 게 아닌가. 그렇죠. 행정을 그럴 수 잘했다고 있죠. 볼 수가 네. 있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파악하냐면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초반에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그런 것 네. 때문에 심지어는 초반에는 정신과 진료도 받고 네. 근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가 사람의 성격을 만든다고 그럴까? 그렇네요. 책임자가 되면 완전히 카리스마 가득한 그런 리더가 어. 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Secret laboratory. I don't know if we can be trusted, but I know the Nazis can't. 진짜 신기한 게 그로브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발견했어. 책임자로 뽑았을지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 전에 그 사람의 이 경력을 보면 도저히 이런 그런 일을 경력이 전혀 없는데. 잘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로브스의 장점인 거겠지 그게. 그로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로브스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 쪽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죠. 네, 영화에서 맷 데이먼. 이제 약간 투탑 체제죠. 그쵸.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책임은 오펜하이머가 오펜하이머인데.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 군 쪽은 그로브스로 대두되는 그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단지의 보안도 관리하고 과학자들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두 이질적인 집단이 네. 하나의 프로젝트로 가기 위해서는 오펜하이머 같은 중재자 그렇죠. 같은 리더 이런 근데 분들이 그로브스도 필요해요. 거기서 MIT 나오는 사람으로 나오죠. 동문이시네요. 아니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고 그 사람은 학부 나왔을 때. 저기 밑에 까마득하답니다. 아니지 석사가 들어가기가 더 쉬우니까 학부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고. 다 알아봐야지. 사실 이 프로젝트의 사실 진정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로스 알라모스에는 그 사실상 투탑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로브스가 있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있었던 건데 그 양자가 너무 서로가 서로를 네, 잘 믿는 그런 서로를 잘 믿는 게 최상의 부럽더라고요. 상보적인. 오늘 맷 데이먼님을 인터뷰했을 아, 때도 그로브스의 군인으로서 네. 이걸 책임을 맡고 하셨는데 가장 큰 힘든 점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 사람들을 과학자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납득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5, 4, 3, 2, 1. Leslie Groves was the one that took charge of Manhattan Project, and don't you think it was kind of confusing for him because he was not a scientist? He's a soldier. For sure, and so that was the real tension that existed, right? Was the military always wants more secrecy. They want compartmentalization. You know, everything's on a need-to-know basis. Whereas the scientists think the exact opposite. They think, no, we're trying to get to the truth, so we need to share information. We need to help each other. And so there was this tension all the time between the military and between the scientists. And so how frustrating it was for Groves. You know, he felt like a kindergarten teacher most of the time. He was like, these guys, they won't listen to me. They won't, you can't share this information. This is life or death. This is the fate of the world we're talking about. But I think they liked each other. What you and Killian portrayed was so lovely is that your characters happens to be sort of warm and cold all at once. Right. And I don't know how you did it. It was so clever. They really, but and they, I think they really liked they each other. genuinely did like each other. Yeah, it was cool. Yeah, ultimately,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different. But the scientists in general drove Groves Insane. crazy, Yeah. for sure.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과학 공동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공동체 얘기인데 이걸 갱스터 영화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보면 이게 친구하고도 비슷하고요.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초반에 유럽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같은 것이 오펜하이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920년대는 이제 물리학자님 앞에서 제가 말하기가 저는 이제 물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1920년대에 오펜하이머가 유럽에 유학을 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우연히도 너무 좋은 자리에 제대로 꽂힌 거죠. 20년대 물리학의 어떤 본산 같은 데서 괴팅엔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케임브리지에 간다 그러면 케임브리지는 당시에 실험 물리학의 본산이고 이쪽 괴팅엔은 또 이론 물리학의 본산인데 양쪽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업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하이젠베르크도 만나고 닐스 보어도 만나고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가 함께 경쟁적으로 이 이론 물리학에서의 가장 최신의 성과들을 막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이쪽에 독일 학자인 경우에는 이제 나치에 소속이 돼서 나치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 간 학자들은 미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정반대의 적이 된 사이거든요. 심지어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든지 통제나 이 모든 권한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다 거의 백과쟁명처럼 서로 다 나뉘게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핵폭탄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마치 핵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막 수많은 충돌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그런 플롯을 영화 속에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죠. 뭔가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봐야겠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영웅처럼 대접을 받잖아요. 뭐 타임즈 표지 인물에도 나오고. 근데 어찌됐든 대량살상 무기예요. 아무리 어떤 뭐 나치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오펜하이머는 이제 마냥 좋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핵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전쟁은 없어질 거다. 왜냐면 누가 하나 먼저 쏘는 순간에 끝난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전쟁을 막을 무기다. 최종의 무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가 나중에는 이 핵무기 사용 반대하잖아요.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I have not a very good answer to this question. 결국 후회를 했을까요? 저는 근데 이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이면은 저라도 사실 뭐 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니 일단은 기쁘고 너무나 벅차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또 슬프고 또 미국이 영웅이 되니까 또 막 그건 또 자랑스럽고 하면서도 아 이건 다 버리고 그냥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니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관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그건 진짜 제3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인간이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인간이 수수께끼이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면 오펜하이머처럼 그렇게 천재적으로 보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우리랑 똑같이 모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이 결국 핵무기 사용 반대 운동을 하고 과학계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핵무기 반대 운동을 할 때.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핵무기를 또 개발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하는 텔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핵무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때 굉장히 앞에서 서서 반대를 하는데 그쪽에지게 되죠. 과학계도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김사옥 교수님,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한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아까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봤더니 12,000개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12,000개? 12,000개. 그렇게 많아요? 그 원자폭탄의 1000배 되는 게 12,000개. 근데 이제 이게 숫자를 셀 때 이제 어떻게 세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기록으로는 현재 한 러시아와 미국이 한 대략 한 5,000, 4,000개 뭐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몇 개 해가지고 12,000개 정도가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도 직면한 문제잖아요. 이 핵 공포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제3차 대전.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더 빨리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을 전쟁할 때 판단 내리고 빨리 하는 거 할 때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그게 더 빠르고 합리적일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그 단타하는 주식 사고 파는 것도 인공지능이 그 알고리즘 짠 거가 훨씬 더 빨리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를 짜놓으면은 결국에 와서는 우리한테 칼자루가 없는 일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 그게 제일 위험하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많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한 명의 오판으로 전 세계가 핵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공포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드시는지. 아까 숫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처음에는 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다 종식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전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의 숫자만 엄청나게 네. 늘리는 결과가 네,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누군가 한쪽이 도발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전쟁이 서로 간에 최대한의 무기를 가질 때 서로 못 쓸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일지 아니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일지. 근데 사실 정확히 제우스의 딜레마랑 비슷해요. 우리가 손을 놓고 너희도 놓고 하면 되는데 내가 놨을 때 네가 안 넣을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우스의 딜레마의 답이 뭔지 알잖아. 근데 이거는 다른 게임도 아니고 우리 목숨 전체를 걸고 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왜 최선의 답을 내지 못하는지. 그래서 사실 올바른 답이 때로는 더 어렵고 괴롭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라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대화를 하고 다시 지금 5,000개를 다시 4,000개로 줄이고 4,000개를 다시 3,000개로 줄이고 또 다른 나라가 못 갖게 하고 이걸 끊임없이 해서 0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답이지 않은가.